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5일 오후 경기 26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쳐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이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고요. 어제 제가 NBA 분석 방송을 못했는데 사실 분석은 다 했었는데 그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이제 듀얼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좀 수리 좀 하고 왔습니다. 수리 좀 하고 와서 어제 못했는데 죄송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6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후 경기 3가지랑 NBA 3가지랑 두 번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보시기 조금 편하시라고 두 번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따로따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OVO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랑 손보 먼저 경기 볼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항공이 연승이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6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KOVO 리그 남자부에서는 항공이 정말 압도적으로 경기력이 괜찮은 건 맞거든요. 직전 이제 옥저전을 치르면서 그때 당시에 러셀이 37득점, 37득점 가져갔었고, 뭐 그 전에 조금 부진했었는데 이 옥저전에서는 37득점에다가 58.93% 공격 성공률도 되게 좋았습니다. 뭐 정지석이라든지 정황용이라든지 뭐 김민재라든지 조금 다양한 공격 옵션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게다가 이제 높은 성공률까지 같이 이제 동반이 됐었죠. 이거 뭐 한 선수라든지 뭐 유강우라든지 세터 라인도 되게 탄탄한 그런 팀이고요. 특히나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격 성공률도 좋지만 이 서브에 대한 강점, 서브가 정말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손보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에서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 뭐 야쿠비라든지 그 다음에 임성진이가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로 들어왔을 때 조금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오늘 이 러셀에 대한 활약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김규민이 오늘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임동혁이가 지금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요런 게 있기는 한데 뭐 출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삼각편대 화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터에 대한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손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연승이 좀 끊기고 왔어요. 이제 우리 카드 만나서 경기를 지고 왔고 3연승이 끊기고 왔거든요.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손보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팀이고, 홈에서 성공률이 54%라고 한다면 원정에서는 사실 성공률이 48.6까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뭐 야쿠비라든지 그 다음에 임성진이라든지 이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오늘 경기 서브가 강한 항공을 만나는 경기이다 보니까 리시브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태희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이제 2세트 중간에 교체가 됐었거든요. 2세트 중간에 이제 교체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발목에 조금 이제 부상 이슈가 있었고 2연승으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경기를 지는 이런 모습까지 들어갔었는데, 황태기가 오늘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컨디션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이런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항공이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화력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서브에서의 강점으로 조금 손볼을 눌러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게다가 황택이라는 선수 자체가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 출전이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뭐 항공승,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리고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공승이라든지 아니면 마헨,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승, 마헨,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은 183.5네요.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정관장이랑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할게요, 형님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현대건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왜 현대건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면은 일단 지금 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염혜선이라든지 위파이라든지 빠지면서 주전 세터, 그 다음에 이제 아커에 대한 빈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 밸류에 있어서 현대건설의 우위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페퍼 같은 경우,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페퍼를 만나서 이제 자네테가 복귀를 했죠. 자네테가 이제 부친 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5일 쉬고 복귀했습니다. 복귀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자네테가 23득점에 44.3%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줬었고요. 뭐 이선우라든지 뭐 정호영, 뭐 박은진 조금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가면서 높은 성공률까지 동반이 됐었던 정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3경기 잘라놓고 보면은 뭐 공격 성공률, 세팅 성공률, 리시브 성공률, 뭐 디그 성공률 전부 다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반등이 좀 유지가 되든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이거 최소윤이가 이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점도 긍정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현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편대가 카리, 정지윤, 자스티스 이렇게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순수 삼각편대에 대한 화력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순수 용병 차이에서도 이제 카리가 자네테한테 좀 밀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정지윤이라든지 자스티스 같은 경우에도 정지윤이가 이번 시즌 33%, 자스티스가 이번 시즌 36% 역할이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현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성공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범실률이 올라가는 또 이런 팀이다 보니까 사실 관장이와 붙었을 때 관장이 원정에 가서 현대건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자체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카리에 대한 이런 공격 파이가 조금 높은 편인데 이 블로킹이 저는 좀 따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정 카리라고 한다면은 뭐 타점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러진 않다 보니까 뭐 아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브로킹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관장이 플랜 아니면 역배 아니면 다득점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플랜, 그 다음에 역배, 그 다음에 184.5 오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축구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상하이랑 FC 서울 경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오후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격에서의 강점이 명확한 팀들의 맞대결이다 라고 공격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이 상하이 상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구스타보가 지금 출전이 안 된다는 약간 아쉬운 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뭐 레안드로라든지 아니면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뭐 리우라든지 이런 친구들 괜찮은 포워드 자원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좀 문제가 뭐냐면은 중원 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 이제 점유율에서 항상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최근 두 경기를 마치다랑 그 다음에 불이람이 만나서 계속해서 2대0 패배를 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격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마무리가 조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원정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링가드가 있죠. 링가드라는 이제 밸류 높은 포워드 자원에다가 뭐 황도윤이라든지 뭐 이승모라든지 중원 싸움 나쁘지 않고 뭐 김진수라든지 뭐 야잔이라든지 수비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높은 점유율, 그 다음에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강점들, 뭐 이런 강점이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김진수가 이제 경고 누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전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김진수, 그 다음에 이제 황도윤, 뭐 링가드 이런 쪽으로 좀 잘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리고 FC 서울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고 실점이 좀 올라가는 또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상하이 쪽에서 원정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가장 큰 건 이 김진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하이 상강이 FC 서울이 이제 점유율이 가져가기는 하겠지만 결국에 이런 역습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거슬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강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디드리793 동행상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 FC 서울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후 3가지 경기는 멘트 다 진행해 봤고, 일단 유튜브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갈게요, 형님들. 바로 NBA 들어가겠습니다.